안녕하세요. 네, 노래하는 김보라입니다.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그리고 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전수자, 네, 이렇게 해서 네, 활동을 하고 있는 김보라고요. 현재는 신노이라는 밴드에서 보컬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1995년에 이제 경기민요로 이제 국악계에 입문을 했으니까요. 25년 차 된 것 같습니다. 어, 떨리죠.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떨리는데 그 떨림이 뭐라 그럴까? 뭐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두려움은 더 많아졌고. 왜냐면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것이 저의 자랑은 안 되더라고요. 자랑보다는 뭔가 함께 하는 분들과의 그런 시너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다른 부분도 또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떨림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잘해야 되는데, 이 무대에서 정말 내가 막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떨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네. 네. 또 막 깊이 있게 설명은 제가 못 드릴 수도 있지만, 이제 인간문화재, 소위 말해서 보유자 선생님께 가서 사사를 받습니다. 뭐 경기민요도 그렇고 정가도 그렇고 뭐 판소리 다양한 악기도 그렇고 이제 가서 사사를 받으면 사사하고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전수자를 주세요. 전수자를 주면은 전수자에서 또 몇 년 더 연마하거나 그러면 이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수자 시험을 통해서 이수증을 받으면 이제 이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 과정을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요번에 뭐 이수 시험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은 심사위원도 배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조금 더 깊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수자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네. 통과가 되면 혹시 활동에 뭔가 달라지는 점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얼만큼 이 분야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얼만큼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임했는가를 일단은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있구나, 없구나를 보는 거죠. 네. 지금 연주할 곡은요, 여창 가곡 중에 우조우락이라는 곡입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처음 가곡에 입문했을 때, 특히 여성들이 처음 가곡에 입문했을 때 이 우조우락을 처음에 배워요. 네, 처음에 배우고 제가 저희 스승님한테도 처음 배웠던 게 이 우조우락입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남창 가곡에 비해서 여리게 부르고 또 섬세하게 부르고 그 다음에 속청과 거청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이 또 여창 가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람은 지동치듯 불고 굳은 비는 붓듯이 온다. 눈정의 거루님을 오날 밤 서로 만나자 하고 판찹 쳐서 맹세 받았더니 이 풍우 중에 제 어이오리. 진실로 옥이 곧 오량이면 염분인가 하노라. 지도
오늘 밤 서로 만나자 하고 번쩍 쳐서 맹서히 받았더니 이 풍우 중의 제어이 오리 오길 곧 오령 이묘 온인 노라. 네. 어떠한 계기로 노래를 처음 접하게 되셨는지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그때 학교에서 그 우리 소리 연구반이라는 게 이제 신설이 됐어요. 근데 워낙에 제가 어릴 때부터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냥 무심결에 그냥 뭔지도 모르고 제가 그러면 그 반에 한번 들어가고 싶습니다, 선생님. 이래서 들어가서 처음 배웠던 민요가 강강수월래였어요. 네, 강강수월래였는데 그거를 뭐 부르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선생님도 보라야 너 참 소질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왠지 뿌듯하고. 그래서 그래요 선생님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또 가을 운동의 그 시즌이어서 저희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그 4학년들이 그 강강수월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구령대 앞에서 강강수월래 노래할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또 시험을 받고 근데 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안에 제가 들어가서 그 구령대 앞에서 정말로 그 배워보지도 않은 그 소리를 막 열심히 불렀어요. 부르다가 정말 그냥 그러면은 이게 민요라고 하는데 민요를 한번 배워볼까? 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를 했는데 뭐 부모님은 사실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죠.
지금에 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국악이라는 이미지는 굉장히 네, 낮은 이미지였거든요. 차마 제 입으로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일단 막 반대를 하셨는데 그래도 내 자식이 뭔가 어린 나이에 뭐 해보고 싶은 게 생겼다는데 그래 그럼 한번 배워보자. 그래서 엄마 손을 잡고 이제 국악학원이라는 데를 갔죠. 국악학원에 가서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배워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입도 뻥끗 못했거든요. 그때 이제 청춘가라는 민요를 배웠는데 진짜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그냥 주구장창 듣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이렇게 목소리를 내봤더니 거기 이제 가르친 선생님께서 참 민요하기 좋은 목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판소리가 뭔지도 모르고 민요가 뭔지도 몰랐는데 민요하기 좋은 목이다 판소리보다는. 그래서 그렇구나 하다가 이제 이사를 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민요의 이제 선생님들 대가분들을 차례차례 만나면서 이제 민요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네. 노래를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셨는지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네. 뭐 일단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이제 대가 선생님들을 거쳤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도 뭐 그 인간문화재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시지만 이춘희 이제 명창께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민요의 그 깊이에 팍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고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춘희 선생님께서는 그 뭐 발성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일가견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경기 민요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재산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정말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소리가 나와야 될까라는 물음이 그 당시에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국립국악고등학교로 가게 되고 이제 거기서도 뭐 나름 굉장히 이제 열심히 늘 이겨내면서 그렇게 3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과연 내가 민요를 하려고 했었을까? 그렇지만 정말 희한한 거는 민요를 전공함에 있어서도 게을름을 피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열심히, 늘 최선을 다해서, 네, 늘 그렇게 했는데 뭐가 이렇게 나의 마음이 늘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힘든 재수 시절을 겪고 이제 한예종에 입학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민이 엄청 이제 빠져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무슨 용기인지 몰라도 이렇게 막 아르바이트를 막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몽골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쭉 그 실크로드 그 길을 하염없이 정말 장장 막 7시간, 8시간씩 막 운전으로 해서 막 갔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사실 노래는 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왜 이렇게 늘상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늘 그럴까? 그런 시기가 왔다가 이제 그런 시기에 사실 경기 민요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 뭔가 더 열심히는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은 드는데 잘 안 되고 그런 방황했던 찰나에 어떤 앨범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게 됐죠. 많았던 그런 시기에 몽골 여행을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뭐 몽골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1도 없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우연치 않게 어떤 책을 접하게 됐어요. 실크로드 제목이 딱히 생각은 안 나지만 네 우연치 않게 뭐 실크로드 그 지역에서의 그 음악
뭐 그런 책을 접하게 되면서 우리와 다르지 않고 그리고 우리랑도 같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는 우리 음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께 그냥 막 소위 말해서 막 특별하거나 뭐 엄청나게 대단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냥 단지 음악일 뿐이고 단지 예술일 뿐이고 단지 노래일 뿐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책을 통해서. 그러면서 한 번쯤 가보고 싶다.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첫 번째로 들었고, 이제 그 당시에 뭐 경기 민요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실은 그 실크로드 지역의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이제 사실은 위안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때마침 뭐 이런 슬로건이 약간 그 유행했었어요. 젊은이들이요, 뭐 실크로드 여행을 통해서 자기를 찾자 이런 것들이 되게 슬로건이 유행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마치 이제 한반도가 이제 분단이 되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실크로드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실크로드처럼 뭐 이렇게 뻗어나가야 된다. 막 약간 그런 슬로건이 저한테 너무 이제 강력하게 다가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도 접하고, 뭐 미술도 접하고, 음악도 접하고, 그리고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보면 그 관이 이렇게 딱 마련이 되어 있어요. 뭐 중앙아시아관 뭐 이렇게 해서 거기로 막 일주일에 한 3-4번은 갔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보러. 유물 뭐 보고 막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많이 위안을 얻었던 것 같고, 내가 고민하는 거, 내가 아파하는 것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역사가 이렇게 존재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일 뿐이다. 그냥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몽골 답사를 가게 된 거예요. 답사를 가게 됐는데 그 실크로드에 굉장히 그 일가견 있는 학자분이 계세요. 정수일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 책을 굉장히 또 많이 보면서 이분하고 진짜 같이 가면 너무 재밌겠다 이랬는데 웬걸 운명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주최하는 그런 답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사에 신청을 해서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와 계셨어요. 뭐 음악의 어떤 교수님, 또 어디서 뭐 활동하시는 분들 와서 그냥 이렇게 주구장창 9박 10일 동안 여행하면서 생각도 많이 정리되고, 이렇게 그냥 초원처럼 저 멀리 있는 만년설이 쌓인 산처럼 노래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때 되게 들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하고 되게 뜻맞고 그런 친구들, 학교의 친구들하고 실크로드라는 팀을 만들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없었는데 그걸로 이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나가서 21세기 아리랑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발성, 내가 아는 민요, 뭐 전통이 다 뿌리가 연결되어 있구나를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아주 소중한 것들을 선물한 몽골. 그러니까요. 제가 되게 본인한테 의심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런 성격이거든요. 단번에 정가로 가야겠다가 사실은 안 됐어요.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막 상담도 받고 막 선배한테 아니면 친구들한테 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100이면 100 민요하면서 정가도 배우면 되지 이런 답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원하는 답은 이미 제가 알고 있는데 물어봤던 것 같아요. 주위 분들한테. 근데 그런 답이 왔을 때 아니구나. 저 답은 내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래 여기까지 한 거 그래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도 된다. 그러면 내가 정가로 한번 전향을 해보자.
근데 그것의 결정적인 계기는 네, 지금의 스승님이신 강권순 선생님의 그 창작 앨범이 있어요. 첫 마음이라는 앨범인데 그 첫 트랙이 첫 마음이에요. 저마다 지닌 상처 깊은 곳에 맑은 빛이 숨어 있다. 맑은 빛이 숨어 있다. 이 노래인데 아, 지금도 약간 좀 소름이 돋는데 그거를 듣고 엄청나게 울었거든요. 그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이제 트랙 이제 몇 번 들었는지 이렇게 보면은 천 몇 번이라고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듣고 노래 그래 이거지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불러도 노래인 거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이분 진짜 만나고 싶다. 이분 진짜 한 번만 만나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러다가 이제 학부 끝내고 이제 석사를 이제 전문사를 가게 됐는데 이제 전문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전공 아닌 것을 2년 동안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것이 정가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강권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전화를 걸어서 선생님, 저는 경기민요하는 누구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문사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요. 정가를 선생님께 배워보고 싶습니다. 꼭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껄껄껄 약간 이렇게 웃으시면서 여자분이신데 좋아요. 네,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오셔서 알려주셨어요. 정가를. 근데 너무 힘들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아까 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자 여기까지 해보세요 이러세요. 그러면 해요.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다시 이걸로 1시간이 넘어가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걸로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기말고사를 못 보겠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이렇게 진도가 나가면 저는 어떡하죠? 했더니 걱정 마세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했어요. 더 웃긴 건 다 했어요. 그렇게 배우고 막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가는 너무 어려워요. 10명이 배우면 11명이 도망가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선뜻 제가 정가를 하겠습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하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점점 이제 열망이 더 막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네, 그래서 한 1년 반 배우고였나? 선생님 저 정가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약간 선생님 표정이 올 게 왔다라는 표정이셨어요. 응. 근데 선생님 처음에 반대하셨거든요. 그냥 이춘희 선생님한테 열심히 경기민요 배우고 이것도 배우면 돼요. 근데 제가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여기로 갔어요. 선생님한테로 갔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러면 논문 쓰고 오세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와라. 그래서 졸업하고 갔어요. 네, 논문 들고. 선생님 저 정가 배울래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경기민요 이수 받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이수를 받는다는 게 경기민요를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스럽고 저한테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수 시험을 보고 이수자가 됐어요. 제가 경기민요 이수자가 되고 또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이수자 받았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게 심각하다를 아시고선 그러면 이춘희 선생님한테 허락 받고 와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게 전통 분야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스승을 바꾼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한번 이춘희 선생님 찾아가 보자 해서 찾아가서 선생님 사실 제가 이렇고 저렇고 저래요. 그래서 정가를 너무 배우고 싶고 그리고 강권수 선생님한테 특히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약간 그 웃음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뭐 약간 이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 네가 좋은 거 해야지. 가서 열심히 해. 그 대신 내가 왜 보내냐면 건순이니까 내가 너 보내는 거야. 그렇게 하셔가지고
단번에 강원 선생님 전화해서 선생님 저 이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랬더니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 고생했다. 예, 그러면서 이거를 지금도 강원 선생님은 삼고초려라고 말씀하세요. 보라가 내가 3번이나 돌려보냈는데 그렇게 왔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지금은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그게 참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강건 선생님 문화생이 된 거죠. 두 장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세대 선생님들도 예전에는 정가도 배우고 그리고 정가하시는 분들도 민요도 하시고 약간 그런 게 자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그런 게 있었는데요. 70년대 때 이제 문화재 제도가 들어오면서 약간 이것이 갈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기민요 장르 그리고 뭐 정가 장르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제 배우는 거는 더 깊어지고 그랬지만 이것이 약간 양분화가 되면서 이제 발성적인 부분에서도 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선생과 선생과 제자가의 관계도 더 이렇게 뚜렷하다 보니까 뭔가 지금은 경기민요 하는 사람들은 경기민요만 하고 정가하는 사람들은 정가만 하고 약간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노래를 하시는 게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점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정가를 할 때마다 마음에 이런 얘기하면 다들 웃거든요. 사실 마음에 바람이 이렇게 부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거를 처음에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전문사를 졸업하려면 졸업 연주회를 하거든요. 그때 민요를 거의 안 넣고 정가로만 맨 처음은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나 이게 주위의 만류로 인해서 뭐 민요도 살짝 넣었지만 그것을 그 전문사 졸업 연주회를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연습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연습하고 그리고 밥 먹고 또 연습하고 점심에 또 연습하고 계속 이 루틴이 막 돌아가던 찰나에 어느 정도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제가 그리는 소리. 정말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 있다가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바깥을 봤는데 그때가 5월이었거든요. 바람이 부니까 나무가 이렇게 나뭇가지가 막 이렇게 흔들려요. 그럼 이파리가 자연스럽게 흔들리잖아요. 그게 너무 저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바람이 부는구나. 힘들어도 바람은 부네. 라는 그거를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그래 뭐 못할 수도 있지. 그럼 다시 하면 되지. 하면서 다시 연습을 하고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맛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연습의 맛. 예. 정말 죽을 것 같고 막 하기 싫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막 그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마음에 바람이 불더라. 예. 그거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정가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막 소리가 안 되고 막 그럴 때 이렇게 한 번씩 내다보면 그래도 어디 안 갔구나. 다행이다. 그래, 하면 되지. 내가 안 했기 때문이지. 하면 되지. 그냥 그런 생각을 만들게 해준 노래 같아요. 네. 네.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는요. 네, 정선아리랑이라는 강원도 민요인데요. 기본적인 그 선율 안에서 조금의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선아리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
시냇 물고 비치는 골짜기 휘돌아서 부런 천리 허덕지덕 허운한심 그댈 찾아왔건마 보고도 본체 돈다 무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주 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떤 가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또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가치 아니면 방향이 뭘까가 매번 바뀌는 거는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냥 김보라가 원하는 것은 일단은 마음을 좀 잡아야 된다. 제가 이게 엄청 심하거든요. 감정 기복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을 너무 타고 가면 주위 사람들을 못 볼 때도 많고, 그래서 좀 저 자신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많이 하고, 그리고 좀 반성, 자기 반성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함께 하고 있는 것. 저하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음악, 그래서 그 함께하는 것이 함께 갈 수 있을 때의 그 감동과 가치는 개인한테 오는 그것보다는 좀 사실 큰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저는 사람이 덜 된지라 일단은 나
많이 초점을 맞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네. 네. 또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신노이 밴드는요, 일단은 전통을 기반으로 연주를 하는 김보라 저와 그리고 재즈 씬에서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원술 씨, 그리고 일렉트로닉 사운드를 하고 있는 하임 씨, 이렇게 3인 체제로 구성된 밴드예요. 그래서 저희 음악을 일단은 뭐 찾아 들으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게 크로스오버일까? 이게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만든 음악일까? 이거 재즈인가? 일렉트로닉인가? 약간 그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셋 다 일단은 이렇게 신노이 음악은 이렇다 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세 명이서 처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는 아니고요. 네. 신노이를 제작하신 그 계명국 국장님께서 이런 밴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라고 늘 생각을 하셨대요. 네, 생각을 하셨는데 때마침 저하고 그리고 원술 선생님하고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시고 저것이다 해서 이렇게 그때 서로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너무 뻘쭘하고 너무 어색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음악을 서로가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어떻게 할까요? 막 그렇게 작업실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원술 선생님이 하임 씨를 투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노이만의 음악이 이제 만들어졌고, 그 첫 번째 음악이 지금 신노이 1집에 담겨 있는 한강이라는 곡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기민요의 한강수 타령을 구음화시키고 그거를 조금 더 변형하고 그렇게 해서 노래는 만들어지고 거기에 베이스와 일렉 사운드가 들어오면서 보다 조금 색다른, 그리고 좀 낯선, 그렇지만 한 번 들으면 계속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이 완성돼서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모든 무대가 다 감사하고 그리고 잘 헤쳐나갔다 그런 거를 주지만, 저는 특별히 제가 신노이 활동을 하면서 음악을 같이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합주가 이런 거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껴요. 지금도 느끼고 처음에도 그런 걸 느끼면서 약간 겁도 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뭔데 이렇게 이런 분들과 어울려서 음악을 정말로 합을 맞춰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감동이 되게 크더라고요. 함께 하는구나.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는 음악들에 대해서 이해나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근데 신노이를 하면서 뭔가 여기서는 이런 음악이 흘러가고 있구나, 저기서는 저런 음악이 흘러가고 있구나, 나 또한 거기에 맞춰서 함께 하고 있구나, 그런 거를 느껴서 굉장히 거기에서 오는 희열, 감동이 엄청 큰 것 같습니다. 북촌 창호극장에서 매년 열리는 그런 페스티벌 같은 게 있어요. 지금은 안 하지만 그 천차만별 콘서트라고, 거기에서 제가 그 1인극을 만들어서 처음 제 이름 걸고 처음 올렸던 그런 무대인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가 만들어준 무대, 그리고 누군가가 기획돼서 이렇게 여기서 노래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거였다면,
그때는 제가 혼자 다 짊어졌었거든요. 음악도 만들고 그리고 대본도 한번 만들고 이야기 구성도 제가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연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욕심이면 욕심인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도대체 무대가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만들 때 사실 너무 어려웠거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노래하고 주어진 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완전히 결이 다른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사람들도 캐스팅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작품이 이렇습니다. 설명도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고 내가 그렸던 그 예술가의 그림은 정말 어려운 거였구나를 그 당시에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서 무대에 서고 그럴 때 저는 되게 소극장인데 그 극장이 거기에 사람이 꽉 찰 줄 알았어요. 진짜 꽉 차서 많이들 와서 막 응원도 해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2번 공연을 했는데 이틀 공연을 했는데 첫날은 거의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 실망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어디 막 숨고 싶고 근데 무대는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해야 되는 건 해야 되고 근데 그 소금밭이라는 그 작품 자체가 조금 많이 어둡고 내용 자체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가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오는 반응들은 예상한 것보다 더 심한 반응들이었으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끝나고도 막 계속 울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그냥 전통 음악만 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그런 생각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밑거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창작이라든지 아니면 제 이름을 걸고 공연하는 거에 있어서의 그 담담함이 생긴 것 같아요. 담담함이 생기고 사람들이 관심 없을 수도 있지. 관심 없을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하는 음악, 내가 하는 예술을 모두가 만족할 수 없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제 첫 작품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네, 제 첫 작품이고 그리고 정말 한번 망해봐야 한다고 그러고 나니까 뭔가 담대함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영감을 줬던 어떤 사람이나 노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 진짜 받고 싶었거든요. 네, 이 질문 진짜 받고 싶어서 누군가가 꼭 이 질문을 하면 나는 꼭 이 사람을 꼭 얘기하리라. 그거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데 제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처럼 제 마음속에 노래의 신을 모시고 산다. 근데 두 분이 있다. 한 분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스승님 강권순 선생님이시고 이제 또 다른 한 분은 그 재즈 보컬리스트 나윤선 선생님이세요. 물론 그분이 저를 직접적으로 뭘 이렇게 알려주거나 뭐 이렇게 만났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분이 하는 노래, 하는 소리 그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엄청 크게 다가오거든요. 제가 그분을 알게 된 거는 이것도 재수 시절인데 예, 어떤 분이 지금 막 프랑스에서 엄청 막 활동을 많이 하는 나윤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진짜 노력파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예. 음악을 들려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렇게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진짜 노력파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게 사실을 안 떠났어요, 저한테. 저 사람도 저렇게 노력을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다가 이제 음악을 찾아봤는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돼야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처럼 돼야지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노래를 하는구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한국에서 공연하면 꼭 가야지. 꼭 가야지. 뭐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그러고서 막 되게 몇 년이 흘러서 국립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고 해서 보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죠, 음악을. 거의 막 저희 선생님 그 첫마음하고 비길 정도로 정말 굉장히 많이 듣고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진짜 존경스럽다. 그러고 실제로 무대에서 봤는데 솔직히 그 대극장에서 했어요.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했는데 그때 인원수가 4명인가? 4명인가? 4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대. 근데 그 무대 꽉 차더라고요. 꽉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음악으로 승부 보는 사람. 뭐가 없어도 그걸 보고서는 아, 네.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게 뭐냐면 막 저 사람처럼 큰 무대 쓰고 싶다. 막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음악으로 노래로 승부 보고 싶다. 그래서 한동안은 되게 많이 따라 했어요. 좋으니까, 좋아하니까. 따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제스처도 그렇고, 뭔가 발성적인 면도 그렇고, 음악적인 스타일, 만드는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그게 다 저한테는 자양분이고, 너 왜 이렇게 따라하니? 너 왜 이렇게 따라해? 좋아하니까 따라하는 거지. 달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지면 분명히 제게 생길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약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좋아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딱 지나가면서 또 제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너무나 큰 산, 예, 큰 나무 같은 뮤지션이에요.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섬이라는 노래고요. 이 곡은 사실 좀 몇 년 됐습니다. 만든 지 몇 년 됐는데 그 정현종 시인의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문구를 보고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타 반주로 하는데 솔로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섬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엔 섬이 있네. 사람들 사이엔 섬 있네. 그 섬에 그 섬에 사람들 사이엔 섬이 있네. 사람들 사이엔 섬이 있네. 그 섬에 그 섬에 내 삶이 무너진다 하여도 내 삶이 쓰러진다 하여도 그 섬에 그 섬에
사람들 사이엔 섬 있네. 사람들 사이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올해 제가 박사를 가게 됐어요.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의 동양철학과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많이 어렵더라고요. 많이 어렵고 봐야 될 책들도 많고, 그리고 뭔가 사색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깊어져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다른 학과가 아니라 동양철학과에 지원한 것은 아마도 잘은 모르지만 제 예술 세계가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라는 그런 짐작 같은 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뭐 저를 보면 아시다시피 전통 무대에 많이 서는 것이 아니라 창작 무대라든지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저의 철학이라든지 저의 방향이라든지 이것들을 제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야 들더라고요. 네, 이제야 들어서 요번에도 이제 노자를 이제 첫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왜 하필 다른 사상가들, 철학가들이 아니라 왜 노자였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마치 이렇게 정해진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실제적으로 전통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가야지 차근차근 그 방향으로 가야지. 근데 이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이 뭘까? 남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이 뭘까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시기가 왔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해 원래는 코로나19가 이렇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때는 신노이가 굉장히 지금쯤 해외 어느 곳에서 막 열심히 막 연주를 하고 있었을 텐데요. 뭐 취소도 되고 연기도 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이 되면 우리 신노이가 세계로 나가서 함께 연주하고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건 뭐냐면 조금 육아에 조금 더 전념할 수 있었다는 점. 오늘도 이 인터뷰 끝나고 이제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는데요. 매 순간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매 순간 공부도 해야 되고 연주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도 또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런데 이렇게 육아가 또 거기에 큰 산이 있기 때문에 잘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주고 싶은 어떤 말씀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은. 마치 이 질문의 답을 줘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럴 만한 위치도 아직 안 되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우리가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위해서 과감했으면 좋겠어요. 네. 조금 더 그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나로부터의 자유, 뭐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돼서 당당하게 자기 걸음대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밖에 지금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때까지 하고 있을까요? 일단 그게 너무 지금도 의문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제가
예술가로서 하게 된다면 참 자기 음악 앞에 대담했고 당당했다. 그래서 자기 음악을 했나 보다. 그런 소리 듣고 싶네요. 네.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즉흥으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왜 즉흥을 선택을 했냐면 뭐 이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늘 좀 즉흥을 함께 하고 즉흥을 요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즉흥 음악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름의 또 재미도 있고, 그리고 김보라가 할만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걱정은 뭐냐면 이 즉흥이 과연 정말로 즉흥 음악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라는 뭐 그런 의문점이 요새는 들기는 시작했지만, 뭔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